안녕하세요. 토지 전문 세무사 이장원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 세무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토지절세법을 할 수 있고 세무조사에 어떤 리스크들이 발생하는지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잘못된 취득가액을 산정을 해서 추징된 사례인데요. 저희 이제 소득세법 97조 1항을 보시게 되면 그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계산을 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그 필요경비, 즉 취득 시 이제 취득가액 있지 않습니까? 이 부분은 실제 취득가액이 원칙이고 이 실제 취득가액이 없을 때에만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가액을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선 가장 첫 번째 순서는 실제 취득가액인데 이 세무조사 사례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이분은 이제 2005년 12월 27일 날 취득을 하셨습니다. 그래서 실제 거래로 했었던 실제 취득가액이 존재를 했었는데 이 부동산을 2013년 9월 27일 날 양도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계산을 할 때 실제 취득가액보다 만약에 실제 취득가액이 없었을 때 적용하는 환산가액의 적용 취득가액이 좀 더 높아서 이게 양도소득세를 더 낮춰주기 때문에 즉 이쪽에 이제 실질 거래가액 양도소득세가 더 나오기 때문에 이를 악용을 해서 나는 실제 거래가액, 실제 취득계약서를 분실했다. 그리고 나는 실질 거래가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. 라고 해서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 국세청 전산 확인 결과 이 전에 팔았던 양도자분의 양도소득세 신고서가 있었던 거죠. 그래서 이 신고서가 있어서 신고서상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이 되었고 이 실제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. 그래서 이처럼 환산 취득가액이 높다고 그 실질 거래가액을 무시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 국세청의 정보망이 잘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원세액 추징도 당하고 그에 따른 가산세도 추징될 수 있음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. 다음 케이스 한번 봐볼게요. 다음 케이스는 저희가 여러 번 살펴봤었던 비사업용 토지입니다. 비사업용 토지 추징 사례인데 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소득세법 시행령 그 168조의 14를 보게 되면 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. 예를 들어서 이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봐주는 게 있는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이 된 토지는 그 기간 동안 그 사업용 기간에 해당한다. 왜냐하면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좀 이 양해를 구하고 그에 따른 사업용 기간으로 봐준다라는 거죠. 그래서 토지를 취득한 다음에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그 지정된 보호구역 안에 토지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을 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세무조사 케이스의 경우는 이제 이분이 나대지를 양도를 했죠. 그리고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내 행위 개발 제한이 당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했는데 이 국세청에서는 그게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한 거죠.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확인 요청을 했는데 그 건물에 대한 그 신축이나 증축을 제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. 즉 개발 행위가 제한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가 없어서 비사업용 토지로 모아서 10% 중과가 되잖아요. 10% 중과. 10% 중과가 돼서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사례입니다. 이 사실 진짜 비사업용 토지 판단이 정말 어렵습니다. 그 예외가 정말 많이 존재를 하고 그래서 실질 판단을 정말 꼼꼼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진행을 하실 때는 꼭 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길 정말 권해드릴게요.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인데요. 배우자의 이월가세에 대한 잘못된 양도소득세 추징 사례입니다. 이 이월가세부터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 배우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증여를 받아서 그 부동산을 5년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그 취득 시점에 그 취득가액,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수중자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으로 세금을 계산한다라는 게 이월가세의 핵심이잖아요. 근데 이번 케이스는 혼동이 될 만한 케이스였습니다. 왜냐하면 그 집을 증여를 할 때 대부분 임대차가 이렇게 이제 설정되어 있어서 전세보증금이 되어 있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담부 증여라고 하죠. 이제 일정한 채무 부분과 일정한 이제 그 증여 부분이 섞여 있는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되잖아요. 예를 들어서 집이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이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채무 그 1번 순수한 증여가 되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증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유상의 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로 적용을 받게 되죠. 그래서 부담부 증여로 인수한 채무액은
양도로 보는 부분인데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이 증여취득으로 보고 2월과세를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했는데 1억에 계산한 부분이 더 세금이 적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채무액으로 보는 양도는 이 2월과세 대상이 아니에요. 2월과세 대상이 아니죠. 왜냐하면 증여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을 딱 법리 판단을 나눠 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실질 거래가에 계산할 때 별도로 나누어 봐야 되는데 이걸 판단을 했을 때 이 양도로 부분까지 이 부담부증의 전체 액수를 배우자의 2월과세로 적용해서 세액을 계산한 거죠. 그래서 다시 과소신고한 부분을 추징하게 된 케이스입니다. 그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가 사실상 모두 대부분 증여라고 표기가 단순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 부분이 꼭 그 추후에 양도를 할 때 혼동을 대부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존 증여세 신고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채무액이 설정됐거나 그 당시 시점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는지 등에 대해서 기억을 꼭 하신 다음에 이를 토대로 꼭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셔서 원활하고 정확한 계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랄게요.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